8일 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의 의회 통과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음 주 15일 전후로 $1,400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은 지난 5일 상원에서 전격 통과됐고 내일 9일 하원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하원에서 1차로 가결됐기 때문에 재표결 시 문제없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되면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며 오는 15일을 전후해 $1,400 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현재 상원에서 최종 승인권을 다시 넘겨받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 수정된 부양안을 표결에 붙여 연방 하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최종 부양안은 현금 지원 대상을 연소득 개인 $8만, 부부 $16만 미만으로 축소했고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400 인상안을 $300로 낮췄습니다. 그 대신 9월 6일까지 연장해 지급합니다. 특히 2020년에 받은 연방 실업수당 중 $1,200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이번 세금 보고 시 $1,000 안팎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400씩 현금 지원하고 7월부터는 1년간 부양자녀 5세까지는 매달 $300,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려는 법안이 4일 연방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과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은 시민권자인 미국인 양부모를 두었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약 5만여 명의 이방인들을 위한 시민권 추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이제까지 4번째로 시도하는 법안 추진으로 스미스 의원은 3번째로 법안 발의자가 됐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제때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많은 입양인들이 18세가 넘겨 성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출생국으로 추방되거나 미국 내에서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입양인들이 많다며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입양인들도 미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서류 미비자 사면을 약속하며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이민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 명의 이방인들은 시민권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와 정의를 위한 입양인연대 및 미주 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홀트 아동복지회 등 한권익단체들도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는 입양인 공익을 위한 웹사이트 adopteesforjustice.com/supportlette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6일 자사의 이메일 서비스 플랫폼이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배후로는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하프늄이라는 중국 해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 해커 조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플랫폼인 익스체인저를 대상으로 2월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해 해킹했으며 미국의 많은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이 익스체인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스체인지는 중소기업부터 지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약 3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피부 발진, 붓거나 가려움증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따르면 일부 접종자들이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전후로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 붓거나 빨갛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체내 면역기관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난 알레르기의 일종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부 발진 증상은 해롭지 않으며 대부분 2차 백신 접종 후에 증상이 약해지거나 없어집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수석 저자인 킴벌리 블루멘탈 박사는 성명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 후에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소비자정보보호법을 통과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랄프 노덤 주지사는 지난 2일 기업이 개개인의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비자정보보호법은 기업들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개인의 정보를 허락 없이 광고나 마케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최소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2만 5천 명의 소비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수익의 50% 이상인 기업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관계된 금융기관이나 부서들 또 비영리 기관들은 법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안을 이끈 주 상원의원 데이비드 마스드는 해당 법안의 통과로 버지니아가 미국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그들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과 뉴저지, 유타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정보보호법 채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 알츠하이머 협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알츠하이머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알츠하이머 환자 사망률이 지난 5년간 평균보다 16% 증가했으며 총 4만 2천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 중에 있으나 가족들이 알츠하이머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요양인 비영리 권익단체 로리 스메탄카 사무국장은 팬데믹으로 양로원 거주자들이 가족 방문이 갑자기 중단됐는데 그 이유를 이해 못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시카고시와 인근 서버브 지역에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불스의 홈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를 바꾸어 접종소로 꾸몄고 컵스의 홈구장인 위그리필드도 접종소로 바꾸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그리필드는 시카고 북쪽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에 접근이 쉬워 대규모 접종지로 사용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서버브 지역에도 데스플레인스에 위치한 이전 K마트 자리 1155 이스트 옥튼 스트리트 건물에도 대형 접종센터를 오픈했습니다. 5일부터 오픈한 데스플레인 접종센터는 모더나와 파이저 백신과 함께 1회 접종만 해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이렇듯 백신 물량의 90%가 대형 접종센터로 몰리면서 약국이나 다른 접종소에서의 백신 예약은 힘든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며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예약을 받습니다. 온라인은 cookcountyil.gov에서 예약을 받고 전화 예약은 833-308-1988로 하면 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쿡카운티 거주자로서 65세 이상, 필수 업종 대상자, 또 기저질환자가 해당됩니다. 3월 8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2,970만 4,563명, 신규 확진 8,313명, 누적 사망 53만 7,976명, 신규 사망자 수는 13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033만 7,95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9만 9,517명, 신규 확진 1,182명, 누적 사망 2만 767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5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